안녕하세요. 쿠아 메리 크리스마스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또 마이크론의 실적 부진과 또 테슬라의 할인 결과로 인해서 좀 미증시를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조금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16.9K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투더골드문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2,186만 원 선에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세,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만한 이런 상황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제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이어갈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연준이 피벗을 해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또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또 이제 10만 달러까지 간다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양갈래 이 선택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한 방울 딱 밀고 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상황 여러분들 그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이낸스에 대한 문제 여러 좀 코인들도 지금 짚어 드릴 테니까 코인 이제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데 산타랠리는 언제 올지 또 이번 한 해 또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또 방송 준비하셨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바이낸스의 지금 현재 문제점과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이낸스에서 지금 FTX 사태 때문에 또 재무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제대로 해라라는 소명이 촉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좀 꼬집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 바이낸스 상황 어떤가요? 바이낸스가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이제 많은 회원님들도 물어보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낸스를 제가 이제 오늘 처음부터 이제 딱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바이낸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11월 10일 FTX 거래소가 딱 파산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이 원인들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들의 대규모적인 이런 코인들이 인출이 이제 시작이 돼버렸고 이제 회수하지 못하면서 이제 FTX 거래소가 파산이 딱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이제 준비금 증명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바이낸스 CEO 이제 CG의 이제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로 하여금 준비금 증명을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안심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낸스도 이제 FTX처럼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들이 투자자들이 참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법인 마자르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준비금 증명을 받았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자르 보고서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이제 101%의 이제 자산이 있기 때문에 부채보다 여러분들 1%가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코인들이 고객들이 인출을 해 가더라도 다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이제 저널이죠. 여기서도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재무 정보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말을 하게 되면은 좀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회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대여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빌려준 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누가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이제 포함해야 되는 이제 101%가 맞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주장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101%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네들 이 4%의 이 오류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계속적으로 이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투명성을 제거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규제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의무가 없어요. 이제 우리 재무제표를 다 까서 이제 이거를 다 공표를 하고 어디 공시를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의심을 많이 받고 있고 이렇게 딱딱딱 상황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마자스에서도 이제 회계법인을 이제 감사를 이제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포기를 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포기를 한다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이낸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 모든 다른 네. 거래소들까지 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준비금 증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뭐 중단됐다라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또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누군가 이제 바이낸스 문제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회계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감사를 진행했어요. 감사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류가 없다고 이제 딱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혹시나 모르는 이런 오류들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 모든 책임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당연히 이 회계 법인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회계 법인사들의 지금 크립토에 대한 이제 감사를 피하는 현재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책임을 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마자스라는 이제 이 회계 법인도 감사를 통해서 오류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이런 책임을 지기 싫고 명성에 또 흠집이 발생하게 되니 그런 부분이 이제 사전에 좀 발을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전통 금융에 대해서 이제 바이낸스나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크립토 이런 시장들이 이제 전통 금융으로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전통 금융이 기존의 입지를 지켜내려는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누군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낸스를 중국의 거래소로 좀 생각하고 있죠. 지금 청평저어가 이제 계속적으로 아니다. 무슨 중국 거래소냐. 나는 캐나다인이고 이거는 중국 거래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가 물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제 기존 금융권에서 특히나 이제 샘뱅크먼 측에서 이렇게 좀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지금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바이낸스 측이 가져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런 USDC 인출이 잠깐 되지 않았죠. 네. 잠깐 이제 막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또 똑같은 식으로 이제 내 돈 빼내갈 수가 없는 건가라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의 이제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또 좀 인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동안 있었던 루나테라 사건이나 그렇게 해서 인출량의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 탑 5에도 들지 못하는 인출량을 보고 이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자스의 이 뭐 도망치다시피 지금 이제 안 하는 이런 것들이 바이낸스 실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니고요. 바이낸스 측에서 제공된 자료로 회계 감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 본인들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바이낸스에 있다. 뭐 모든 코인을 다 빼내서 지금 바이낸스는 당장 내일 모레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퍼드들이 좀 많은데 좀 이제는 이제 좀 걸러 듣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는 현재 지금 재무 정보에 대해서 좀 소명을 했습니다. 현재 부채가 100%이지만 101% 지금 준비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좀 파산 위기가 있을 때 당연히 고객들께 자금을 좀 돌려줄 만한 충분한 자금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소명을 한 부분이지만 이 소명을 원했던 이런 마자르 회계법인에서 지금 회계법인의 수사를 하고 나서 좀 포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크립토 감사 쪽을 많은 회계법인에서 좀 피하는 느낌이 있고요. 지금 청펑자오도 중국 거래소가 아니다. 바이낸스는 미국 거래소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먼이 조금 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바이낸스를 좀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이낸스도 좀 어떻게 이러한 이미지들을 탈피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개의 회사들을 좀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저 파산 신청을 해서 이번에 바이낸스 US에서 인수가 들어와가지고 또 고객분들한테 자금을 좀 대줄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줬고요. 또 인도네시아 거래소도 지금 인수를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의 이런 움직임들 좀 좋은 걸까요? 지금 정확히 잘 짚어주셨거든요. 한 네. 10억 달러가 이제 좀 큰 돈입니다. 이제 1조가 넘어가는 큰 돈인데 이런 돈들을 지금 이제 올해 7월 이제 파산 보호를 신청한 암호화폐 대출 기업이죠. 보이저 같은 경우를 인수를 하겠다. 딱 그리고 또 여기 나오게 되면 이제 인도네시아 거래소인 이제 토크크립토도 역시나 인수를 결정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바이낸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좀 네. 좀
자랑하기보다는 우리는 아직 건재하다라는 걸 좀 말하고 싶다 이렇게 좀 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이런 퍼드들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제 크립토나 이런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인수를 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시장도 좀 이제 들어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온체인으로 이제 봤을 때도 현재 550억 달러나 되는 이런 이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럼 다른 자산들 나오지 않은 자산들도 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이 이게 고객 돈을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한 FTX와는 좀 다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이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BUSD죠. 바이낸스 코인을 가지고 또 이제 저는 솔직히 좋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소가 자기의 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영향력을 이제 끼쳐서 뭐 수익을 내겠다 이런 의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발행하는 것이 바이낸스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이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미 달러 미 국채로 이제 백업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렇게 좀 우리가 백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미국에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테더만큼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은 딱히 이제 탐탁치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뭐 위험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낸스 측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로비그룹 진행위원회 합류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뭐 별일은 아닙니다만 이제 미국 이제 전통 금융권들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로비를 진행하면서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 점유율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81%에서 68%까지 내려갔던 것들이 지금 현재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바이낸스 있는 돈을 웬만하면 어느 정도는 좀 국내 거래소로 옮겨 두시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 지갑을 좀 옮겨 두시든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다 봤을 때 지금 현재 바이낸스에 뭐 문제가 터지거나 그럴 만한 징조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 드린 이유는 조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당장 뭐 옮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씩 자산을 좀 분배를 여러 거래소에 해놓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약 이제 갱단의 이제 이런 자금들이 이제 바이낸스로 이제 유입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보통 이제 혹시 아나운서님 수리남 보셨나요? 수리남 봤습니다. 네, 수리남 보게 되면 이제 마약을 막 이제 유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법적인 네, 이런 움직임들이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이 지금 현재 바이낸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 돈 세탁을 하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돈 세탁을 할 수 없게 바이낸스의 중앙화된 이런 움직임으로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좋게 이제 흘러갈게 신뢰성을 이제 투명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갱단들이 아무리 이렇게 입건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낸스 입장에서 조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이런 움직임들이 척결하게 된다면 크립토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또 불러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현재 이제 바이낸스를 보더라도 이게 한국이거든요. 이제 한국의 이제 바이낸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장급을 이제 서울 인천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이제 한 명을 이제 이제 지원 공고를 올렸는데 한 130명 정도 이제 지원한 이제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아직 건재하게 잘 흘러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퍼드성 뉴스로 바이낸스가 당장 내일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걸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이낸스 현재 여러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아직은 건재하다, 좀 준비금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뭐 바이낸스 측에서는 BUSD라는 바이낸스 자체 코인이 있지만 이 부분 코인가드님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을 하는 코인은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발행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거래소 자체 코인들보다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뭐 미국 달러로도 백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BUSD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바이낸스 시장 점유율에
상태를 봤을 때 바이낸스가 압도적으로 아직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태에서 좀 심각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측에서도 미국에서 원하는 바를 좀 마약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부분을 보면서 좀 열심히 좀 소명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바이낸스 직원을 뽑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린 만큼 아직까지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소식으로는 암호화폐 업체들 또 채굴 업체들의 파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채굴자들의 그런 평단가보다 밑에 있나요, 카드님? 그렇죠. 이제 거의 이제 채산성이라는 게 네. 이제 비트코인 채굴하면서 뭐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퍼센테이지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제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옛날같이 이제 뭐 구시적인 이제 장비 이렇게 쭉 이제 이게 전열이 이제 돼 있으면서 진열이 돼 있으면서 채굴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수익성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채굴기도 물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채굴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로 얻는 비트코인의 수익이 이제 채굴장을 돌리는 것보다 수익이 커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적으로 언더에 있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 주지 못하는 이상 지금처럼 이제 이런 미국에서도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이 나오는 만큼 계속적으로 이런 채굴 기업들이 점점 이제 힘을 잃고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상승장으로 가기 전에 있던 움직임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게 채굴자들이 막 던진다 해서 단기적으로 이런 매물대들이 깨지면서 하락이 나올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만 이런 움직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상승으로 올라갈 만한 좀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매매하시는데 그렇게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제 생각이 들고 요즘 또 이제 핫한 이슈가 이제 트위터죠. 예, 트위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트위터를 안 하세요? 혹시 트위터 하시나요? 저는 트위터를 사실 안 하는데 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인수했다고 해서 트위터를 깔아서 아, 그래요? 사실 팔로우를 했거든요. 아, 네. 하여튼 이제 저도 이제 트위터를 네. 하지는 않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하고 그러는데 트위터 트위터 같은 경우 이제 트위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라고 딱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격적인 부분이 최상단에 뜨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진행 중이고 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옆에 링크를 봤을 때 로빈후드의 링크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참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거래소로 이렇게 이제 트위터 유저들을 이제 유입을 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막 이제 뭐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이 지금 트위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임한다, 뭐 만다라고 해서 뭐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 네. 좀 뭐 장난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거대 플랫폼 안에서에도 이제 마케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좀 좋은 이미지를 이제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비트코인 딱 검색을 하니까 여기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나와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마케팅을 참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크립토 시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의 파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전조 증상은 우리가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채굴자들이 많이 파산한다고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좀 상승장을 위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트위터는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CEO를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CEO에서 내려온다. 그 전에 우리가 여러 고용을 좀 해고를 하면서 임직원도 갈아치우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기존의 이사진 전원 해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사로서는 지금 트위터에 있는 일론 머스크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려오게 된다면 다른 이사진이 좀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우리 도지코인은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는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배웠었는데 잠깐 또 잊고 있었죠.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속에서는. 그렇죠. 이제 요즘 네. 이제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FTX 거래소의 사건 이후로 코인들이 급락을 다 같이 했거든요. 다 같이 하고 나서 옆으로 기어가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한 니은자를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렇게 니은자를 보이는 이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들을 이제 잡아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 쉬운 방법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제 단기적인 코인 매매를 제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5일선과 이제 20일선을 보시면 됩니다. 21선 뭐 주식에서도 많이 쓰는 이제 황금선이라고 여기 있죠. 그리고 5일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의 5일선은 단기 이평선으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5일선 위로 올라올 때 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단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뭐 골든 크로스라고 뭐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알트코인들 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의 움직임을 봤을 때 골든 크로스의 움직임이 나왔던 코인들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뭐 유통량의 문제, 뭐 여러 코인들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코인이 이제 상폐가 당하고 뭐 그런 코인들도 많은데 여러분들 이 코인의 이제 가치적인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코인이 이런 가치로 언젠가 많이 쓰이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이 코인의 기능을 알아보고 이 코인이 어떻게 쓰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먼저 보시고 이 코인들이 이제 바닥을 좀 하락이 나오는 와중에서 이제 알트코인들을 보셨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이 빨간 선이 이 중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매수를 하는 거를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좀 자주 나오고 있고 그 반대의 움직임도 똑같겠죠. 반대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은 자 반대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알트코인들이 올라갔던 이런 코인들이 많아요.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코인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이런 움직임 보여줬거든요. 이제 뭐 일봉상 보더라도 단기 이평이 중기 이평을 뚫고 내려오는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의 여러분들이 이미 손절이든 뭐 익절이든 이게 익절을 이제 포지션 정리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려오는 데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에 보게 되면은 지정가 매도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걸어 두시고 그러니까 뭐 내려간다,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손해를 조금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단기적인 방법을 이제 이평선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MACD를 볼 수가 있는데 MAC도 보면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토그램들 또 똑같아요. 이제 MACD 곡선, 이렇게 시그널 곡선. 이 MACD 곡선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딱 치고 올라갈 때, 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뭐 치고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찾거나 이제 올랐을 때,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이런 히스토그램들. 이렇게 이 줄자처럼 돼 있는 이런 모양들이 여기 있잖아요. 파란색이 돼 있고 또 이렇게 빨간색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되게 간단해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을 가져온 겁니다. 자, 빨간색 부분에서 치고 올라가는 와중인데 같이 이런 부분들이 엮이는 부분들이 이제 생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빨간색으로 이제 됐다가 파란색으로 올라오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시 내려가서 파란색 부분이 올라오는 이 와중에 이 골든 크로스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1시간 봉이나 특히 1시간 봉에서 많은 이런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1시간 봉에서 쭉 올라오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딱 이제 매매를 딱 들어가게 된다면 좀 좋은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차트랑 같이 비교를 해서 보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정확히 얘를 딱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파란색 부분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초록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이라 해야 되나? 일단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 막대가 이제 높아지면서 기울기가 상승을 할 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파란색이 올라가면서 이런 기울기들이 상승을 해가는 와중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이 부분을 따져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코인을 이제 팔기에 이제 수익을 내기에 좀 용이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보시는 게 지금 이 시장에서 참으로 이제 단타를 치는 와중에 알트코인들 말씀드린 겁니다. 알트코인 가지고 단타를 치기에 정말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자, 여기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이걸 비트코인 차트를 좀 길게 가져온 건데 이제 뭐 주봉이 되겠죠. 주봉상 이제 이 고점에서 데드 나왔을 때는 내려갔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따따따딱 맞아 떨어지잖아. 이런 부분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 히스토그램이 올라오는 와중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보나 중기적으로 보나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차트를 가져오게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IOST라는 이제 코인을 가지고 일봉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도 뚫고 올라오면서 매수를 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이 좀 이게 찌그러져 있죠. 예, 찌그러져 있어하고 잘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라오는 걸 잘 보시라는 거죠. 여기도 이 히스토그램이 이제 파란색 긍정으로 올라오면서의 이 고등코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수했으면 쭉 끌고 갈 수도 있는 5일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 선까지 한번 끌고 갈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ACD 히스토그램이 하락을 멈추고 이전 막대보다 올라가는 이런 와중에 보여주면 매수를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 코인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가져온 이유도 이 시장 지금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시고 좀 차트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 박스권을 횡보하는 이 시장 속에서 단기 코인 매매법 잠깐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언제 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해야 될지 좀 알아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단기 이평선은 5일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 이평선은 20일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골든크로스가 1시간봉과 4시간봉으로 확인을 했을 때 나온 부근에서 좀 크게 뚫어줄 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MACD 매매법은 빠르게 움직일 때 또 시그널 선보다 조금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히스토그램들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히스토그램으로 봤을 때 파란색이나 초록색 그러한 선들이 기울기가 상승을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또 마찬가지로 좀 나올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셔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단타 매매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우리 1부에서는 바이낸스의 현재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트위터 지금 현재 이슈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코인가드님과 여러 코인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룸 네트워크, 그 다음으로는 헤데라, 마지막으로 웨이브 코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룸 네트워크 먼저 볼 텐데요. 지금 현재 룸네는 상황 좀 어떤가요? 자, 룸네트워크 상황을 좀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발행량이나 이런 이제 유통량이 맞게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좀 쫓겨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특히나 이제 뭐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코인 시장 자체는 아직 제도권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량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폐가 돼가고 있는 유믹스가 이제 상폐를 당했죠. 이런 상폐가 네. 당함으로써 다음 타자는 뭐인가, 다음에 이제 뭐 문제가 있는 코인들은 뭐인가를 봤을 때 이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세 개 코인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오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뭐 글로벌 거래소들이나 이렇게 많이 상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뭐 위믹스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이 업비트의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업비트가 사라지게 상장 폐지 되게 된다면 글로벌 거래소들도 똑같이 따라서 상장 폐지할 높다. 예,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막 거래소에 많이 상장돼 있다 이런 걸로 해서 뭐 안심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룸네트워크를 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17년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온 코인이고 낮은 수수료라 이런 좀 빠른 이제 트랜잭션 이제 속도를 목표로 이제 디앱 개발을 이제 가능하게 하면서 이제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받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귀여운 좀비 모양도 있고. 이제 ICO 자체를 이제 백서 이제 준비하는데 시간에 할애하지 않았어요. 백서를 만드는데 뭐 ICO 이렇게 준비하면서 시간 할애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빠른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뭐 디앱 이 움직임을 이제 선두로 이뤄가는 이제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디앱을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플랫폼 위에서 뭐 작동하는 코인이다 이렇게 플랫폼 코인 안 위에서 작동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인이라고는 하지 않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토큰이라고 좀 부르는 이런 좀 시스템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딱 도입이 되면서 생겨났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의 국내 거래소에서 이 룸네트워크 코인 뭐 기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더 좋겠죠. 국내 거래소에서 지금 한 70% 정도가 넘어가는 많은 이제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9%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지금 유통량으로 인해서 지금 사사건건 이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갑자기 이제 유통량 문제로 유의 지정을 해버린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해외 거래소로 이제 나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바이낸스 측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상당히 골치가 좀 아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룸네트워크를 보게 되면은 시총은 한 700억 정도 되고요. 700억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저점을 이제 차트상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대부분의 거래들이 어디서 되고 있냐면 국내 업비트 거래소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의 장난이 좀 심하게 이루어질 만한 코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22년 12월 18일 기준으로 한 13억 개 정도의 물량이 이제 풀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기존에 이제 백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은 현재 여기겠죠. 이제 13억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억 몇 개의 이런 물량들이 현재 지금 어디 갔는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뭐 차트적인 관점을 이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막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이 팔회침이라고 하죠.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쭉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니까 룸네트워크 코인을 잘 이용하신 분들이라면 현재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제 올라갔을 때 한번 사셨던 분들은 탈출 한번 못 해보고 지금 계속적으로 묶여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이번 달에만 한 80원대까지 올랐던 코인들이 지금 현재 뭐 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단타를 치겠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이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뭐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단타를 치려고 차트가 좋아서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이 코인은 장기로 끌고 가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되게 많이 말았거든요. 뭐 자주 이게 파르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파르침들이 나오면서 뭐 스캠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좀 나왔지만 뭐 경주마으로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남들이 조용할 때 많이 움직여주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걸 또 잘 이용하시는 사람들은 경주마 코인이다라고 좀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코인을 제 매매를 몇 번 해서 이제 수익을 좀 얻었던 이제 경험들이 있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들을 당분간에 이제 유의 종목 보시면 현재 제가 이따 웨이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유의 종목으로 선정되기 있어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조심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로 본 코인은 룸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유통량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위험한 코인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 우리 위믹스가 상패가 됐고 다음 유통량 문제 있는 코인들이 누구일까 살펴봤을 때 첫 번째로는 룸 네트워크가 있겠고요. 지금 디앱을 움직이는 선도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앱이라는 것은 플랫폼 안에서 움직이는 토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생기면서 같이 좀 출연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룸네트워크의 거래를 봤을 때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만 70% 이상, 그것도 업비트에서만 70% 이상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 거래소에서 조금 무섭게 좀 유통량에 대해서 조사를 펼친다면 룸네트워크 현재 위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스캠의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다라고 말씀은 많이 드렸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피뢰침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갑자기 높게 쏘는 경우 때문에 좀 벌어진 해프닝 같고요. 지금 계속 뭐 잘 상승하는 추세의 코인은 아니고 갑자기 쏘는 코인으로 좀 유명하기 때문에 단타적으로 접근하실 거 아니라면 지금 현재 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을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기에는 살짝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는 헤데라 코인 같이 살펴볼게요. 자, 헤데라도 비슷합니다. 헤데라도 이제 뭐 비슷한 네.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제가 이 룸네트워크랑 이제 뭐 헤데라랑 이제 다른 BTC 마켓에 두 가지 더 코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어차피 원화 마켓에만 좀 많이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코인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오늘 좀 주의하시라고 가져온 코인이 맞습니다. 헤데라 코인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헤데라 해시그래프였죠. 이름을 이제 뭐 리브랜딩하면서 이름을 좀 바꿨는데.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2021년도 초창기에 엄청나게 올랐었기 때문에 이 코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이제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똑같이 룸네트워크랑 비슷하게 이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초당 1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 속도를 가지고 있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는 이제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뭐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돼 있거든요. 바이낸스 상장이 돼 있고 이제 뭐 유명한 거래소에 상장이 많이 돼 있다. 이게 좀 나올 수가 있는데 헤데라 하면 이제 여러분들 뭐 구글이라고 또 부를 만큼 구글에 대해서 구글 클라우드가 헤데라 노드를 좀 운영하게 되면서 이런 별명도 붙을 만큼 이제 올해 한 중반쯤에서 헤데라에 대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구글의 호재를 입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구글이건 뭐건 말건 일단은 상장 폐지가 당하게 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한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보게 되면 헤데라 코인도 이제 시총이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25억 개 이상 현재 추가 유통이 되고 있다. 시가를 환산시 한 1,400 정도가 이제 비는 거죠. 이걸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예민하면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뭐 거래소는 나 몰라라 이게 뭐 수수방관 지금 이런 문제들을 이제 위믹스 홀더들이 상당히 이제 짜증 나겠죠. 그래서 위믹스 홀더들이 뭐 문제 제기를 해도 아직까지는 유의 종목을 붙일 만한 이유가 뭐 발견되지는 않는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돌려막고 있기 때문에 이 헤데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만약에 내가 헤데라를 이제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이 여러분들 작은 코인이 아닙니다. 뭐 1조가 넘어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코인들도 자체도 이제 추가 유통으로 걸렸다. 그래서 추가 유통된 물량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코인의 시가총액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물량들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아프네요. 작년 불장 때 진짜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는데 현재 뭐 이렇게 움직임들 뭐 차트를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한 번에 이 뭐 반등 한 번 없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당분간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뭐 쉽게 뭐 들어가고 뭐 그런 일들은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헤데라 코인, 이 룸네트워크 코인은 여러분들 유통량 문제로 엮어서 조금은 이제는 매매를 지양하시기를 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룸네트워크에 이어서 헤데라 코인 두 번째로 살펴봤는데요. 현재 유통량 문제가 있는 코인으로 뽑혔습니다. 헤데라는 헤데라 해시 그래프로 리브랜딩이 되면서 2020년에 어떻게 보면 상승장을 정말 크게 이끌어왔고요. 가격적으로도 정말 높게 있었지만 지금 현재 많이 좀 내려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만큼 빠른 트랜잭션 속도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헤데라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지금 헤데라가 하면 또 구글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구글에서 헤데라의 노드를 좀 관리하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구글에 이런 호재에 힘을 입어서 헤데라도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코인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유통량의 문제가 살짝 있다는 점, 그리고 상폐당할 수 있다, 또 이런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은 현재 1조가 넘으면서 사실상 큰 금액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추가 유통이 좀 걸리면 안 된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현재 뭐 업비트나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헤데라를 지금 유의 종목으로 추가 지정을 할 만한 그런 종목들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직은 안전한 상태이긴 하지만 룸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헤데라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시에는 유통량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이번에 디패깅 상태가 벌어지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웨이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네. 메인이죠. 저는 웨이브 얘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유의 종목으로 딱 이제 지정이 되고 한 이제 2주 정도가 이제 지난 이 시점에서 어제 제가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이 웨이브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웨이브가 이 연장이 됐다, 이 유의 기간이 연장이 됐다 하면서 갑자기 막 상승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진짜 좋은 방향이 아닌데라고 좀 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이제 닥사의 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업비트, 또 닥사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뭐 업비트 뭐 자체에서 그냥 내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닥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어쨌든 연장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위믹스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위믹스가 연장이 하면 됐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도 소명을 확실하게 할 만한 그런 기회를 주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웨이브는 어찌됐는지는 몰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장을 주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거래소 측에서 지금 이제 거래대금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뭐 수수료에 대한 좀 이득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이런 걸 뭐 비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닥사랑 같이 했고, 이제 특히나 이제 웨이브가 이번에 상폐가 당하게 된다면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웨이브 코인에 대한 이제 뭐 입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거래량들이 지금 웨이브 거래량들이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러시아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올해 초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이 러시아의 루블화를 갖고 있던 러시아인들이 코인으로 뭐 바꿔야 될 게 웨이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웨이브를 네. 이렇게 이용하면서 많이 이제 올라갔다, 이게 생각이 들었는데, 소명 자료가 여러분들 이제 22일 어제까지 이제 상패가 이제 유의 종목이 연장이 되냐, 아니 그 결정이 상패냐 유의 종목이 결정이 된 거였는데, 이 소명 자료를 여러분들 20일 날 제출했습니다. 자, 일부러 제가 보기에는 노리고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만큼 한 번도 이제 이런 유의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상패빔, 유예빔을 기대하고 매매를 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네. 이거를 베팅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홀딩하고 계시는 홀더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러한 얘기를 가지고 나 지금 이걸 베팅해 수익을 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르면 그냥 파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웨이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이렇게 이 USDN의 가격,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도 계속적으로 패깅이 안 되고 현재도 지금 0.5달러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뭐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종목이 유의가 되고 또 유의가 또 연장이 되고 이러면서 거래대금을 그냥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좀 마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 세계 웨이브 코인의 총 거래량 중에 한 30% 정도가 업비트에서 35% 정도 돼요. 35%가 업비트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유의가 연장이 됐다고는 하지만 지난 이 사건들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같이 이 운명을 좀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가격이 패깅이 되고 있나요? 전혀 안 되고 수직 낙하를 하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뭐 최근에 한번 쭉 올렸다 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전혀 이런 움직임들을 깨어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여러분들 진행되게 되면은 그 피해는 누가 갖냐면 여러분들 홀더들이 가져가요. 홀더들. 뭐 재단이나 이렇게 뭐 CEO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할까요? 우리만큼? 아니죠. 홀더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다고 좀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웨이브 재단도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이 가지고 네. 있는 이 USDN의 그 디패깅 문제조차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인데 무슨 새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한다 이렇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이 USDN의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의 뭐 이름이 공개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누가 이제 이 사건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먼저 알고 있다는 건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뭐 아직까지 뭐 USDN이 패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밝힐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안전히 그냥 이제 이 USDN에 대한 이제 그냥 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윌릭스를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닥사라는 이제 이 존재와 계속적으로 소통한 중일 거고 상패를 이제 직감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냥 조금 이제 뭐지 고양이도 이제 아니 쥐인가요? 예, 쥐도 궁지에 물리면 뭐 고양이 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초조하고 이제서 웨이브를 이제 펌핑을 시켜서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이제 떠넘기고 패깅 맞추고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웨이브에 대한 이제 신뢰도 자체가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유의가 연장은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전혀 지금 위에서부터 쭉 올라갔다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상승이 나왔어요. 한 뭐 2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앞으로 이제 코인이 상승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전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어제 숏 물량을 치고 있던 이 사람들을 좀 털어내기 위한 이런 작업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 코인이 완벽히 이제 뭐 미래에 뭐 이더리움이 될 것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실을 지금 직시를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상장 폐지되면 그 피해는 내가 갖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주 뒤에 뭐 언제가 될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홀더분들 좀 많이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웨이브의 유의 지정이 어제 또 연장이 되면서 다시금 차트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닥사에서도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유의 지정을 조금 연기를 했는데요. 현재 좀 수수료적으로도 어쨌든 이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점도 있겠고요. 현재 22일에 마감했던 그런 소명 자료가 20일에 제출을 하면서 살짝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홀딩하고 있는 유저들 아니시면 상패빔이나 유의빔을 노리시는 것은 절대 비추천드리겠고요. 현재 만약에 좀 크게 높게 쏘아 올려주겠다면 그때 팔고 나오셔라 라는 관점 주셨습니다. 지금 상패 진행 피해는 홀더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웨이브 재단에서 이렇게 좀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최악의 상황까지 좀 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코인가드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